자, 두 번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으로 들어와서 구성을 한번 볼게요. 구성을 보는데, 우리가 뭐 첫 파트는 항상 국토계획법이 있다는 거는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테마로 구성했습니다. 테마 1이 기본계획, 광역,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 목차,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차가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 저 테마를 먼저 왜 올려놨냐면, 여러분들 이 중에서 뭐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냐면 12월 1월 달에 수업할 거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수업을 뭘 할 거냐면요, 관리계획 할 겁니다. 기본계획 안 한다. 왕따 안 한다. 관리계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가 올해는 중요하거든요. 출연성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용도지구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객 시설 태양 8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 사업 할 겁니다. 사업.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요, 지구단위 계획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사항과 허용사항이 작년에 두 문제 나왔어요. 요거는 국토계획법에 있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법 정비법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수업할 겁니다. 개발법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 허용사항, 정비구역안에서 허가 허용사항 같이 할 겁니다. 같이. 그 다음에 허가 절차 7년 연속 출제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8년 연속 출제하고 있죠. 그래서 수업을 12월 1월 달에는 국토계획법에 있는 거는 테마 3, 테마 4, 테마 5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테마 8, 테마 10, 12, 13, 14, 16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끝이 났죠? 그럼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갈게요. 개발법에 넘어가서 개발 계획이 올해 시험 출제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테마 1, 도시개발법 테마 1, 테마 2, 테마 3, 테마 5. 4는 아닙니다. 4는 별은 3개인데 테마 4는 나머지 사업 시행지를 좀 보고 할 거예요. 조합을 먼저 하고. 테마 5. 거기서 테마 1, 2, 3, 5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 테마 7, 환지, 테마 8, 9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표시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비법으로 넘어갈게요. 정비법으로 넘어가면요, 테마 5를 먼저 할 거예요. 사업 시행 방식과 사업 시행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이 다 다르니까 이거는 정비사업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출제 여부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거라서 이걸 먼저 싹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조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꼭 출제하는 관리처분계획을 공부를 할 겁니다. 나머지는 안 한다. 언제 하는데? 다음에 한다. 그 다음에 주택 보러 갑니다. 주택 보러 가면요, 매년 내는 게 용어정에 꼭 나오죠. 반드시 출제하죠. 그 다음에 조합 또 내죠. 작년에 여러분 조합이 안 나왔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 주택부 조합이 출제를 안 했어. 와, 33회를 위한 문제죠. 무조건 내죠. 이런 경우는 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요, 두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조합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매년 출제된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분상, 분양가 상한제, 투자지역하고 조정지역은 워낙 중요한 건 아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테마 8번까지 테마 1, 3, 5, 7, 8을 할 겁니다. 테마 1, 3, 5, 7, 8을 12월 1월 달에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으로 가죠. 건축법으로 가가지고는 뭘 할 거냐면요, 건축부에서 그나마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뭡니까? 용도 변경이죠. 테마 4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도 웬만하면 출제하죠. 100%는 아닌데 거의 90%입니다. 건축 아파트 허가 관련해서 우리가 허가권자, 허가 거부, 허가 제한, 허가 취소. 작년 시험에서 허가 제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싹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 9번에서 대지 관련한 내용들, 대지의 요건, 대지 안의 조경, 그 다음에 공개공지, 대지 분할 제한,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 우리가 규제 등등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 13번에 있는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계산에 제외되는 거, 그 다음에 높이, 청수 계산하는 거,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요, 테마 4, 테마 5, 테마 9, 테마 13, 테마 14 이렇게 해서 12월 1월 달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으로 넘어가서는 그죠? 전부 다 별 3개짜리 없죠. 별 2개짜리인데 일단 테마 1만 농지법에서는 용어 정의만 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12월 1일 달에는 이런 형태로 해서 테마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33회 시험에 가장 높은 것만 할 겁니다. 근데 구성을 봤다시피 농지법 1개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5개입니다. 그럼 6개죠. 그 다음에 정비법 5개입니다. 그럼 11개죠. 그 다음에 주택법 5개입니다. 11개죠. 그 다음에 정비법 3개입니다. 그럼 14개죠. 그죠? 그 다음에 개발법 7개죠. 그러면 21개입니다. 21개. 전체 21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계법으로 가면 국토계획법이 좀 많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역시 어떤 파트를 시작할 때든지 항상 중요한 건 뭡니까? 국토계획법이 밑에 사이드 중심에 딱 깔려진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월 1일 달에는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내용들을 테마 3개짜리를, 그죠? 별 3개짜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났죠? 그러면 이거 한다 안 한다? 3, 4월 달에, 2, 3월 달에 또 한다. 2, 3월 달에 또 하면서 요때 빠뜨린 게 테마 2개짜리 있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4, 5, 6이 되죠. 그러니까 12월 1월 달에는 지금 별 3개짜리하고 별 2개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걸 많이 하면서 어디에 중점 둔 공부를 할 거냐면 국토계획법에 중점 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 3월 달에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이거 다시 간단히 언급해야 하네요. 또 봐야 돼요. 간단히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몇 개짜리? 별 2개짜리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죠? 4, 5, 6, 3개월 과정이 남거든요. 그때는 별 3개 또 해야 해. 또 해. 이때는 좀 더 자세히 할 거야. 요거처럼 자세히 할 거야. 별 2개도 자세히 할 거야. 그리고 별 1개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전 범위라 3개월이기 때문에 시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별 1개짜리가 다 포함해서 전 범위를 다시 공부하는 방식. 그래서 몇 번 돌리냐면 3번 돌립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한 문제 더 가죠. 한 문제 더 맞추자. 요거는 3문제 더 가죠. 그죠? 요거는 5문제 더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가 1개 더, 3개 더, 5개 더 이렇게 해서 과정 명칭도 과거에는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요약 이론인데 아니다. 1개 더. 시험 몇 개짜리 떨어집니까? 1개죠. 합격 불합격 차이는 합격 불합격은 1개인데 뭐 1개 더. 3개 더, 5개 더.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긴 여정, 길다면 긴 여정인데 긴 여정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합격까지 시험 칠 때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합격의 여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한번 고생 한번 해봅시다.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국토계획법은 뭐부터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뭐부터 한다고 했어요? 그쵸? 도시군 관리계획 테마 3번부터 한다고 했죠. 그죠? 그 테마 3번부터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일단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부터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관리계획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쭉 한번 내려볼까요? 제가 아직까지 전자칠판이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버벅댑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됩니까? 그죠? 뭐 이해 또 안 하면 또 적기고 해야지. 자, 봅시다. 자, 관리계 나왔네. 바로 나왔다, 이가. 자, 볼게요. 자, 이 교재의 핵심은요, 이거요. 자, 출제 예상 학습 포인트를 잡아놨거든요. 관리계를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기출횟수는 없습니다. 매년입니다, 매년. 야는 매년. 2문제 출제하는 경우도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았다. 한 문제는 당연하고요. 2문제도 많았어요. 2문제. 그래서 매년 출제니까 출제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야는 100%. 시험에서 관리계획을 틀렸다라고 하면, 그죠? 노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득점하는 데가 좀 쉽지가 않겠죠, 그죠? 이런 거는 당연히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3.3의 출제 예상도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거 이제 출제 예상이 핵심인데, 이거는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을 다 해가지고, 그죠? 출제 예상표를 만드는 겁니다. 매년 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서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문제가 출제된 적도 많다. 그래서 3.3에도 출제 가능성이 몇 프로더라? 100%. 이 때문에 별이 몇 개입니까? 3개. 3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 출제되는데 놓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입안권자, 결정권자 놓으면 다 맞춰. 그죠? 웬만하면 다 맞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약점이 있는 게 있다니까. 관리계에서도 문제가 깊은 영역이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죠. 작년에 시험 문제가 관리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죠? 정답이 뭐냐면 관리계획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다음날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문제를 너무 쉽게 내버렸어. 근데 관리계에서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나올 중상 내지는 상급 난이도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꼭 내니까 그것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것도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지형도면을 고시한 그 다음날 효력 발생한다, 틀렸다. 그건 누구나 맞추는 거예요, 초보도. 그죠? 근데 내년 시험에서 관리계획 파트가 꼭 내니까 내가 거기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내가 맞춰야 될 정도로 공부를 해줘야 된다, 관리계획은. 그죠? 그럼 이제 어디에 학습 포인트를 줄 것이냐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기본서에 언급된 정도가 출제가 이루어진 게, 맞아요. 작년, 재작년처럼, 때로는 시행령, 아주 구석에 있는 부분을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 구석에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요. 기초조사 생략사항.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나 협의 절차를 협의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어떤 경우에 있는지. 그 다음에 시도 대도시가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협의를 하는데 원래는 협의를 할 때는 지방 라인을 타거든요. 때로는 국장과 협의하는 경우도 있다든지 그런 등등 아직까지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지엽적인 출제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시험 출제 수준이 어디로 올라간다? 중상 내지는 상으로 올라가 버린다고. 그러면 매년 나오는 거니까 이거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이거 맞춰줘야 된다니까, 이거는 맞춰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계 파트는 어떻게 된다? 조금 깊게 공부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출제가 문제가 워낙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구석진 부분에서 출제를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일단 익히고, 심화로 들어가면, 문제를 원만하게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은 여러분들 아시는 겁니다. 법적 성격으로서 구성력이 없죠. 일반권자는 행정성 싹 다죠. 결정권자, 원칙은 시도 대도시고 예외적으로 짱깨시가 있고. 일반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기초 생략사항입니다. 기초 생략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디 중요하면 득점에 중요한 게 득점에서. 시험 득점에서. 그 다음에 결정 단계 절차에서 시도지사의 관리 결정할 때 공동심의를 받는 거. 이것도 최근에 출제를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민의 전동 강세는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는 것은 시험에서 워낙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 아니겠습니까? 그죠? 효력 발생 시기나 기득권보 이런 등등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무난하게 득점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 시험은 효력 발생 시기에서 시험을 출제를 했습니다. 정답을 만들었는데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까지, 그죠? 섭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관리계획의 대표 문제입니다. 관리계획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표 문제죠. 자, 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골라봐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1, 2, 3, 4, 5의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문제는요. 시험에서 가장 빈출됐던 지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문들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계에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지문으로 낼 수 있는 게 한 대여섯 개가 있거든요. 15개 중에서 5개가 간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시험 지문으로서 많이 등장한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걸 가지고 대표 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이론 설명을 듣기 전과 들은 후에 문제가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론 설명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좀 한번 보실까요? 관리계획 절차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만들어진 절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수립과 승인이라는 절차로 만들어집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죠? 했을 때, 입안에서부터 지정에서부터 수립, 승인, 광역계획권을 먼저 뭐하고, 지정하고,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지정된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합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수립과 승인이라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면에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수립한다는 말을 안 쓰죠.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입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을 세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입안했죠? 입안한 내용을 뭐하고? 결정합니다. 결정했죠? 결정한 사람이 뭐하고? 고시해요. 그
그러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지형 도면을 고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형 도면이 고시된 날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입안을 하는데 안을 세우거든요. 그럼 관리계획은 어떤 안이 만들어지느냐? 관리계획 만들어지는 안은요, 총 5가지 내용이 관리계획 안으로 만들어져요.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용도 지역 21개, 19개의 용도 지구, 5개의 용도 구역을 마하기도 하고 지정도 합니다. 때로는 마하기도 하고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기반시설 있죠. 도로, 철도, 공항 같은 기반시설을 마하기도 하고 설치합니다. 때로는 마하고 정비를 하죠. 그리고 뭐도 하고 개량을 하기 위해서 안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용도구역에 해당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마하고 지정을 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만다 수립을 하기 위한 안을 그게 어떤 안이냐면 그죠? 지정 변경에 대해서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 안을 만다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정한다고 했는데 뭘 결정하냐면 용도 지역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용도 지역을 뭐 한다는 말이에요? 지정한단 말이죠. 기반 시설이 어떻게 된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뭐 돼요? 지정된다는 말하고 동의어가 관리 계획으로 만다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입안합니다. 이런 6가지 내용에 대해서 입안합니다. 입안할 때 그냥 합니까? 자료는 모아야 됩니까? 자료를 모아야 되겠죠? 첫 단추가 어디서 깨워져요? 제일 먼저, 그쵸. 기초설을 합니다. 다음에 뭐예요? 의견 듣죠? 의견은 공부에서 여러분들 계획 만들면서 기본 계획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의견 만들 때는 항상 의견을 몇 번 들어요? 2번. 누구한테 먼저 한번 듣고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가고 주민의 대표기관이 무슨 기관?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듣죠. 근데 의회는 무슨 기능밖에 없다? 입법 기능입니까?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같은 각종 계획을 만들 때 의회한테 의견 들을 때는 통제 기능입니까? 통제 기능밖에 없죠. 그래서 수립권자 내지는 입안권자가 그죠? 시도면 어디의회? 시도의회, 시군구면 시군구의회 이런 식으로 라인을 타고 올라가면 되죠. 자, 입안했죠? 그럼 결정권자가 공을 던져버립니다. 결정권자 결정하려니까 잘 몰라. 그러면 뭐하고? 협의하겠지. 또 뭐하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결정한 사람이 뭐 해버린다? 고시하면 돼요. 고시한 상태에서 입안권자에게 송부가 되겠죠? 그럼 송부를 받은 입안권자가 이를 어떻게 한다? 열람시키면 된다. 공고 열람합니까? 열람만 시키면 돼요. 열람만 시키면 되죠. 뭐 됐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고시를 해버렸거든. 그 상태에서 송부가 됐기 때문에 열람만 시키면 된다. 이래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입안권자가 센터가 잡혀야 돼요. 그러면 의회도 잡히고 입안권자가 누군지가 나오면 결정권자가 나오고 결정권자가 정해지고 나면 결정권자가 만약에 국장이죠. 그럼 협의 심의를 받는데 그 라인을 어떤 라인을 타고 갑니까? 중앙 라인을 타고 올라갑니다. 결정권자가 시도죠. 그러면 협의 심의 라인을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와요? 지방 라인을 타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기관의 심의를 받아요. 근데 결정권자가 국장이죠. 그러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기관의 심의를 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은 2개의 기둥을 그죠? 뭐하고 입안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결정하고 2개의 기둥을 딱 세워놓은 상태에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입안권자가 누구냐 이건데 관리계획은 어디에서 만드는 계획이냐면요.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요. 기본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특광시행호서 만들어가지고 지침을 내려주면 지침을 받아서 만드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도 관할지역에서 만들고 관리계획도 관할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그죠? 원칙적으로 누가 된다? 특광, 시장, 군수가 돼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을 누구도 입안할 수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관리계획이 입안되든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든지 각종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2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행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누가 하기도 한다? 국정이 합니다.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해요. 그럴 때는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입안을 맡기지는 않겠지. 그거 지가 하겠지.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역을 지정하든지 각종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둘 이상의 시도가 아니고 시군에 걸쳐서 행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누구도 할 수 있다? 도지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관리계획 입안권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수업을 꾸준히 들은 분들은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너무 쉽게 판단하는데, 이제 처음 듣는 분은 모를 수 있거든요.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누구냐? 이래 물어보면, 지금 보시면 행정청이, 그죠? 제일 말단에 누가 있냐면 시군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광 도지사가 있죠. 그 다음에 위에 국장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공부에서 관할의 체계상 지자체하고 국장이 있다 그러면, 그죠? 중앙관서가 있다 그러면 관할의 체계상 입안권자가 지금 싹 다 놉니까? 싹 다 놓죠. 그래서 관리계 입안권자는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험 칠 때까지는 뭐라고 얘기한다? 싹 다다. 행정청 싹 다가 관리계 입안권자다 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논리로 갈 때는 원칙은 누군데? 이러면 특광시장군수. 왜? 이러면 관할에서 만드니까. 그래서 싹 다 빼기 특광시장군수 하면 국장하고 도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하고 도지사가 예외적인 입안권자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입안됐죠? 그러면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린다? 결정권자한테 결정해달라고 던져버립니다.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원칙이 누구냐고 이미 알고 있죠. 누굽니까? 시도 또는 대도시시장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도니까 특광이 만드는 관리계획은 특광 스스로가 확정하고 시장군수가 만드는 관리계획은 도지사의 결정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중에서 대도시시장이 만드는 관리계획은 대도시가 스스로가 확정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그런 거 일일이 따지지 마시고 누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시도 또는 대도시시장이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된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누구도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가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국장이 어떤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냐라고 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을 했거든요. 이 입안한 관리계획이 국가기관 관련되든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 지구역 지정이 있다든지 해서 국장이 입안했는데 이 결정의 권한을 시도한테 맡기지는 않겠지.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누구한테 한다? 국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은요. 국장이 입안한 것은 국장이 만다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용도 구역 중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가 됩니까? 국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가화 조정구역이 있는데요. 그 시가화 조정구역의 원칙적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예요. 근데 그 시가화 조정구역이 뭐하고 연계되면 국가계획하고 연계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는 누구도 한다? 국장이 하죠. 그래서 국장이 결정하는 관리계획도 시험 문제를 쉽게 낼 때 냅니다. 그래서 이건 암기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짱, 깨, 시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국장이 결정하는 관리계획이 뭐라고? 세 개. 무슨 시? 짱, 깨, 시. 무슨 시? 짱, 깨, 시. 혹시 중국인이 듣는 분 계시면 중국인을 비하하려고 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무슨 시? 짱, 깨, 시. 무슨 시요? 짱, 깨, 시.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이 만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둥을 어디에 센터를 딱 잡아놓고 보셔야 되냐면 어디에 센터를 잡았냐면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가 입안하고 뭐 한다고요? 결정한다. 두 개 기둥을 딱 세워놓고 입안은 누가 하는데? 싹 다. 결정은 누가 하는데?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도 하는데? 국장. 어떤 경우에? 짱깨시. 끝. 그래서 이 기둥을 먼저 세워놔야 돼요. 이 기본이거든요. 자, 그러면 원칙이 시도, 대도시라고 있거든. 그럼 협의시민은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가요? 지방 라인을. 그래서 시도 대도시가이기 때문에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기관의 심의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짱깨시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장이 결정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라인을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간다? 중앙 라인을 타겠죠. 중앙 라인을 탄다는 것은 국장이 뭔가를 결정할 때는 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심의는 어디 심의를 한다? 중앙도시기관의 심의를 받지 국장이 하는데 지방도시기관의 심의를 받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제 수업할 때 중앙 라인을 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를 먼저 센터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입안권자가 누가 원칙입니까?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의회는 어디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들으면 돼요? 특광시 군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들으면 돼요. 그러면
이방권자와 결정권자를 센터로 딱 잡아놓고 하니까 웬만한 내용들이 정리가 확 돼버리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걸 하면서 공부를 기존에 하셨던, 그 다음에 점수가 많이 나왔던 여러분하고 약속된 어떤 용어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약속을 좀 하고 가야겠거든요. 그게 뭐냐면, 관할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한 번 더 관할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좀 하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릴 테니까 저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할이란 말이요, 이 관할의 체계를 알고 관할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공법의 양을 상당한 양을 줄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할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내용 파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계획은요, 기본계획한테 지침을 받는 계획으로서 관할지역에서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책 읽다 보면 특, 광, 시장, 군수, 시군구, 시도, 그죠? 특별자치시도라는 말들이 수천 번이 뭡니까? 수만 번이 나옵니다. 엄청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정리를 갖다가 한 방에 딱 끝내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할이란 말은 많이 쓰는 말인데, 어떤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우리가 관할이라고 불러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안양지방검찰청에 안양경찰서에 와가지고 사건 접수를 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관할이 아닌데, 랍니다. 즉, 우리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할은, 대한민국은요, 크게 두 개의 관할이 있어요. 중앙관할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관할이 있습니다. 지방관할을요, 지방자치단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여가지고 지자체 이를 불러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일 밑에, 제일 말단에 있는 지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읍면동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건 초보자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죠? 제일 밑에 있는 지자체가 뭐예요? 시, 군, 구입니다. 읍면동은 지자체가 아니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그냥 행정구역입니다. 행정구역, 읍면동은.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라 그러면, 그죠?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자치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치권은 누가 주는 거냐면 지역 주민들이 주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읍면동은 자치단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그죠?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읍면동장한테 자치의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이 아니고 뭐가 된다? 시군구가 됩니다. 시군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는 무슨 구를 말하냐면 자치구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수원시 권성구,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안양시 동안구, 창원시 진해구, 그 다음에 청주시 상당구, 이런 것들은 자치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요 자치구하고 구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성남시 분당구 이런 데는 무슨 구라고 한다? 행정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법 책 읽다가 시, 군구라고 많이 나오면 전부 다 무슨 구를 말한다? 자치구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위에 누가 있냐면 잘 아시죠? 시도가 있고, 그래서 이 시군구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초지자체를 불러요. 그리고 언론에서 보면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기초지자체장 이래 부릅니다. 요 시도를 무슨 우리가 지자체로 부르면 광역지자체 이래 부릅니다. 광역지자체. 그래서 광역지자체에 해당하는 시로는요,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한 개 있죠, 그죠? 광역시는 6대 광역권 이래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인천, 대전, 울산, 대구, 부산, 광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는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그 다음에 충청남북도, 경기도, 그죠? 강원도 등등 있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이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중앙관서가 있는데 우리 공부에서 중앙관서로서는 대부분이 누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옵니다. 정점에. 그 다음에 국장 말고 간혹 가다가 해양수산부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그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오기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국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름의 위계질서가 있다 없다 있고 위계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움직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으로서 특별자치 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죠, 그죠? 특별자치
시도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시로서는 세종이고요. 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치입니다. 특별자치시도가 어디에 포지션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자치시도는 기초지자체시에 속해 있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죠? 어디에 속해 있다? 광역지자체에 속해 있어요. 자, 근데 광역지자체에 속해 있는데, 광역지자체는요, 특광은 자치구를 가지고 있어요. 도는 시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광역지자체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자치시군구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특별자치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종은 광역지자체거든요. 세종에 구가 없잖아. 제주도는 광역지자체거든요. 근데 시군이 없어요. 시군이. 그러면 이럽니다. 야! 제주도에 가면 서귀포시 있는데. 아, 맞네. 제주시도 있는데. 아, 맞네. 근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시가 아니거든요. 제주에 가면요, 제주시장 선거하고 서귀포시장 선거를 안 해. 안 해.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자치권이 없어요. 제주하고 서귀포시는. 그 제주하고 서귀포시를 무슨 시라고 부른다? 행정시다. 행정 의무만을 담당하는 시다. 그래서 행정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인데, 자, 이걸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부분을 다 아시는 건데 한번 뺀 거예요. 뭘 뺐냐면, 지금도 줄 안 칩니다. 그리고 책에, 읽다 보면 책에 표시를 안 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빼버린 경우도 많거든요. 책 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라고. 특별자치시도는 시군구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세종에서 구가 없어요. 그죠? 세종에서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건축허권자가 시군구거든요. 시군구. 그럼 세종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구가 없잖아. 누구? 세종특별자치시청에 가서 건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시도는 기초지자체로서 시군구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가 하는 권한도? 시군구가 하는 권한도 가져요. 누가 하는 권한은 당연히 가지고, 시도가 하는 권한도 당연히 가지고. 그래서 특별자치시도는요, 시도는 책에 혹시 시군구라고 써져 있죠. 그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누가 있다. 특별시도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책에 법조문에 예전에 여러분들 보는 교재에, 오리는 교재에 시도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누구는 당연히 있다. 야는 당연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용을 파악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수업할 때 특별자치시도는 언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앞으로 언급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특별시도 위에 누가 있어요? 국장, 중앙관성이 국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위계 질서를 좀 잡아놓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할의 책에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확인하시고, 앞으로 수업할 때는 특별자치시도는 언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을 좀 익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관리계 입안권자가 싹 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원칙은 누구라고 했어요? 특광시장 무수로 되어 있죠. 지금 누구는 지금 안 써놨어요. 제가 특별자치시도는 제가 안 써놨거든요. 그죠? 당연히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예외주로 국장도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결정권자가 누구로 됐어요? 시도, 대도시죠. 그죠? 누가 빠져있어요, 지금? 특별자치시도가 빠져있죠? 당연히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특별자치시도는 지가 만들어서 지 스스로가 확정한다, 이 말이야. 특별자치시도다, 그러면 협의시민도 무슨 라인 탄다? 지방 라인을 타겠지. 국장이 하는 세 가지, 짱깨시, 이 세 가지는 어떤 라인을 타고? 중앙 라인을 타고 우리가 전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먼저 정리됩니다.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 가지, 뭐라고 했어요? 무슨 시? 짱, 깨, 시. 짱이 뭐예요? 국장이 하는 거. 개는 개발제한구의 시는 시가 봐주는 거. 이 세 가지는 누가 하는데? 국장이 하죠. 근데 용도구역 중에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거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한다? 이거는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아니고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계획으로 마음된다.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수산자원 보호 누가 한다고요? 해수부 장관이 합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신설된 지가 한 4, 5년이 됐습니다. 4, 5년이 됐는데 작년 올해 이제 드디어 연속 출제에 본물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계속 나올 겁니다. 관리계획에 입안을 했는데 뭐 관련 내용? 지구 단위 계획 관련 내용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시장 군수가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 지구가 있거든요. 용도 지구를 폐지해버리고 이 용도 지구 행위전을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 관련 내용이 관리계획이 시장군수가 위반이 돼요. 원래 관리계획은 여러분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결정권자가 누가 돼야 돼요? 별말로 쓰면 도지사가 돼야 되거든.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도지사가 돼야 되거든. 근데 뭐 관련 내용이면 지구 단위 계획 관련 내용이면 시장군수가 위반한 관리계획은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가 된다? 시장군수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뭐 여러분 정도 되면 이 정도는 기억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위반해가지고 시장군수가 위반한 내용은요 결정권자가 도지사가 되거든요. 근데 시장군수가 위반해서 시장군수가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더라? 뭐 관련 내용이더라? 지구 단위 계획 관련 내용은 시장군수가 위반해서 누가 결정한다? 시장군수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센터를 먼저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계획은 총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6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 변경하고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하기도 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는 6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배웠던 게 이반권자를 먼저 배웠잖아요. 그죠? 관리 이반권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반권자. 관리 이반권자 누구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그죠? 한마디로 끝내빈다니까? 싹 다라니까, 싹 다. 이건 누구라고요? 싹 다. 행정청 싹 다 나온다니까요. 관리 이반권자는 오늘부터 싹 다 이라면 돼요, 싹 다. 원칙은 누가 되고? 특광시장군수죠. 특광시장군수가 관리계획. 왜 특광시장군수가 원칙인데? 라고 했을 때, 어디서 만드니까? 관할에서 만들거든. 그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위반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어떤 경우에 국장이 하는 데니까? 뭐와 관련됐더라? 국가계획 관련됐어요. 둘 이상의 뭐에 걸쳐서? 시, 도에 걸쳐서. 시군 아닙니다. 시, 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든지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일일의 사업을 하는데 그게 관리율을 결정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국장이 합니다. 그리고 관할 지자체장이 특광시장 군수가 국장이 관리계획을 특광시 군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 만드는 것 같아. 야, 조정을 했거든요. 야, 그거 잘못된 것 같으니까 똑바로 좀 만들라고 조정 요구를 했어. 근데 기간 도래하기 전까지 조정을 해 안 해? 안 하고 정비를 안 하고 버텨요. 봐요. 안양시장이 안양시 관리계획을 만들었는데 그게 국장이 보니까 잘못 만드는 것 같아. 국가계획과 배치되는 거야. 그래서 국장이 안양시장님 그거 관리계획 안양시 관리계획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게 조정을 좀 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양시장이 그러면서 웃기고 있네 이야기합니다. 너무 리얼하게 웃었나?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바꿔야 됩니까? 바꿔야 되겠죠? 근데 안양시장이 안 바꾸는 거야. 그럼 누가 바꿔야 돼? 그렇죠. 그때는 국장이 바꿔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국장이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도지사가 위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경우인데? 라고 하니까 똑같아요. 둘 이상의 시도관이가 뭐에 걸쳐서 요거는 시군이죠. 요거는 시도죠. 요거는 뭐에 걸쳐서 시군에 걸쳐서 똑같네. 용도, 지역지 구역이 지정되든지 둘 이상의 시 뭐에 걸쳐서 건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관리를 결정한 사항이 있을 때 그리고 도지사가 뭐 할 때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도 있더라. 자, 그 다음에 결정권자로 넘어갑니다. 자,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원칙은 누가 된다고요? 시도, 대도시가 원칙이죠. 예외적으로 누구 된다고요? 국장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국장이 합니까? 국장이 위반했을 때는 국장이 결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 발 제한구역, 시, 가와 조정구역이 뭐하고 연계돼야 돼? 국가계획과 연계돼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합쳐가지고 국장이 결정하는 관리계획은 어떻게 배우라고 했어요? 장, 개, 시. 무슨 시? 장, 개, 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결정권자는 누가 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된다. 이럽니다. 그리고 다음의 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 이거 나 잡았죠?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관리계획은 뭐 관련 내용일 때? 그렇지, 지구단위 계획.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하는 내용.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의 폐지입니다. 이 용도지구를 뭐 해버리고 폐지하고 용도지구를 없애버렸죠. 그죠? 이걸 뭐로 대체한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관련 내용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 관련 내용이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입안했어. 그럼 관리 결정권자가 누가 된다고요? 시장군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계에서 센터는 누가 입안권자냐, 그 다음에 누가 결정권자 되느냐, 이 두 개의 센터를 딱 세워놓고 보셔야 됩니다. 관리계획은 매년 출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당연히 습득을 하고 조금 깊게 들어가는 것도 습득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득점을 할 수가 있고, 33회 시험은 관리계획을 아무리 어렵게 해도 맞춥시다. 웬만하면. 한 개 더 맞아, 한 개 더. 그죠? 그래서 관리계획 입안 결정을 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입안 절차하고 결정 절차 얘기했죠. 요거 하고 또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까요?